여론조사로 만나보는 민심의 선택 배수진 시간에 돌아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고우면하지 않는 배추도사 배종찬입니다. 그리고 안녕하십니까. 좌충우돌 시사평론가 수민킴입니다. 자, 네, 그 배종찬 소장님께서 잠깐 뜸을 들이셔가지고 좌고우면 하시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살짝 했죠. 오늘 뭐 아이템 중 부담되는 게 있으십니까? 좀 있네요 오늘. 뭐요? 뭐 준연동형제? 그게 아니고 늦게 오셔가지고 그래요. 아니 뭐 왜 그래? 나 제 시간에 맞다. 왔는데. 네, 임박해서 오셔가지고 급하게 오셔서 굳이 안 해도 될 이야기를 왜? 안 늦었어요. 예전에 한번 늦은 적이 있죠. 그래? 예전에 있어요. 예전에 한번 있잖아요. 놔두고 들어온 적 있어. 굳이 얘기 안 하셨으면 기억 못 하고 있었을 것 같은데. 다 기억합니다. 저는. 조금 뜸들인 거 가지고도 이렇게 좀 맹공세를 부었네. 네네. 자, 오늘도 유행어를 좀 몇 개 만드셔야 돼요. 예. 네. 오늘 역시 뭐 이 아이템은 이겁니다. 준연동 형제. 일단 오늘 모든 인터뷰 질문이 비슷해. 예상하셨어요? 현행 유지할지? 저는 예상을 했습니다. 현행 그래요? 유지할 것이다. 배 소장은요? 저는 다른 방송에서 결국 준연동형 선택할 수밖에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죠. 명분 때문에요? 그런 것도 있고 이제 데이터의 이유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사실 준연동형이나 병립형에 대해서 여전히 모르는 국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대부분일 겁니다. 저도 잘 몰라요. 결과적으로는 지금 병립형으로 갈 때 쏟아지는 비난에 비하면 얻을 게 많지 않거든. 그러니까 이제 4일날 이게 이제 흐름이 있어요. 4일날 양산을 가서 사실상 친문을 단속을 했어요. 사실상 양산을 압도했다 이렇게 또 표현을 할 수가 있는 건데 그러고 나니까 이제 자신감이 붙은 거죠. 이재명 대표로는 사실 그 이전에 이거 뭐 수치는 말씀 안 드립니다. 최근에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이 삐그덕거려요. 뭐 다들 이유를 알겠지만은 김태현 앵커나 우리 김수민 평론가는 그러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는 거예요. 자, 양산에 가서 친문도 단속이 됐고 그러면은 뭐 준연동형으로 가나 어차피 통합 비례정당을 하면 위성정당이니까 지난 4년 전과 똑같아요. 다를 게 없어. 다를 게 없다. 병립형으로 하나. 게다가 이번에는 또 이제 캡이 없어지잖아요. 지난번에 30명, 47명 중에서 30명까지 씌워졌던 그 캡이 없어지니까 더 잘 됐네. 준연동형 가. 준 위성정당으로 가면 돼. 그러면 이탄희 의원도 이제 어느 정도 다독거릴 수가 있는 거. 물론 통합 비례정당이라는 것도 준위성 정당도 꼼수 정당이죠. 나름의 신뢰와 명분을 챙길 수 있다. 그렇죠. 네. 이수민 김수민 평론가. 네네. 이게 병립형을 띄운 게 병립형 할 수도 있다라고 민주당이 띄운 게 병립형을 하겠다는 뜻이 아니고 더 욕먹을 시나리오를 만들어낸 다음에 덜 욕먹는 것처럼 해서 위성정당을 하는 것이 아니었는가. 그러니까 이런 거죠. 설 연휴에 사장이 출근을 할 수도 있다라고 선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직원들이 막 난리를 칠 거 아닙니까? 그러다 그렇게 해서 김을 확 빼놔요. 빼놓다가 선언을 합니다. 출근 안 시킨다고. 근데 대신에 재택근무 과제를 주는 겁니다. 이게 위성정당인 거죠. 사실 이제 효과적으로 보면 실질적 효과에서는 병립형으로 가는 거하고 위성정당을 내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결과가 거의. 그렇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거의 같은데 그러면 이제 병립형으로 아예 돌아가 버리면 이게 다시 뭐 위성정당 같은 경우는 연동형을 유지한 상태에서 위성정당 방지법이라든지 뭐 무력화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술적으로는 가능한데 병립형으로 아예 돌아가 버리면 반발이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이제 굉장히 열기를 올려놓고 근데 병립형 안 한다라고 하고 위성정당을 하면 약간 착시 효과가 생겨요. 네, 그냥 위성정당 한다 그러면 욕을 100을 먹는데 알겠어요. 병립형을 한다고 해놓고 위성정당 한다면 조금 덜 먹을 수 있다. 아마 그 점을 노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위성정당 금지법. 요거 민주당이 원하면 만들 수 있잖아요. 안 하죠. 그 안 한 이유는 뭐예요? 지금은 힘들죠. 윤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그래서요? 네. 근데 따져 물으려면은 위성정당 금지법을 그거를 대통령 거부권 행사할 수 있을까요? 그것 때문에 안 했다고요, 민주당이? 그게 아니고 통합 비례정당이 준위성정당이에요. 준위성정당이니까 말하자면은 이제 민주당과 다른 이제 정치 세력을 믹스하는 거잖아요. 그 이야기는 뭐냐면 그러니까 제가 궁금한 거는 이재명 대표의 대선 공약을 지킬 거면 그냥 위성정당 금지법도 만들면 되지. 그걸 안 만들면서 통합 비례정당이니 준위성정당이니 저쪽은 칼을 드는데 나는 칼을 들 수 없으니 냄비 뚜껑이라도 막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공약을 지키고 안 지키고의 문제가 아니라 총선에서 이겨야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기기 위해서 준연동형으로 가는 것이고 그래야 이제 야권 세력을 규합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준연동형으로 가야 더 명분이 서는 것이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게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었으면 이런 선택하기도 쉽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대통령 지지율도 한풀 더 꺾이는 셈이고 또 친문 친명 충돌에서 일단 양산에 가서 친문도 단속을 해버렸고 그러면 이제 남아있는 거는 명분을 내세우면서 여론을 더 얻어내자. 그러면서 이제 통합 비례정당이지만 사실상 4년 전에 공수처를 만들기 위해서 뭐 꼼수 이른바 패스트 트랙을 했다라는 비판을 받고 있는 그 위성 정당으로 그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걸 반대할 이유가 그걸 금지하면 큰일 나죠. 통합 비례 준위성 정당을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요. 위성 정당을 무력화하는 방안이 여러 개가 있는데 대표적인 게 이제 지역구에 후보를 내면 자동으로 비례대표 명부에 올린다라고 하면 그럼 따로 위성 정당을 내봤자 표가 분산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왜 안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근데 해도 소용없다는 걸 제가 지적을 한 게 아니 국민의힘하고 윤석열 대통령은 준연동형 제도 자체를 반대하기 때문에 위성 정당에 대해서 거부권 행사를 안 할 리가 없다. 아 그래요. 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뭐냐?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는 사람이 대통령이었을 때, 다시 말해 문재인 대통령이었을 때, 그때 민주당은 정권 교체를 앞두고 예를 들면 검수완박을 막 추진했었죠. 근데 검수완박 추진할 생각은 하면서 왜 위성정당 방지는 추진을 안 했느냐? 대선 공약으로도 내걸었던 검수완박은 민주당 대선 공약이 없었어요. 예, 그런 비판을 면할 수가 없죠.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위성정당은 나오는 거예요. 국민의힘은 국민의 미래? 이미 아마 창당 절차를 시작했고 아마 지난 총선 때 미래한국당 형태가 되겠죠. 물론 당시 미래한국당처럼 공천 파동이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국민미래당을 한다 그러죠. 아 죄송합니다. 국민미래당. 국민미래당의 당시 미래한국당처럼 공천 갈등이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그 형태가 될 거예요. 자 문제는 민주당인데 이 뭐 통합비례정당? 그러면은 다른 소수 정당들 예를 들면 뭐 용해인 의원의 이 새진보연합 이런 곳하고 일종의 연합을 한다는 거잖아요. 그런 형태가 될 거라고 봅니까? 아니면은 아예 더불어시민당처럼 될 것 같아요. 그게 다른가? 더불어시민당은 민주당 스스로가 만들어낸 위성 정당이었고 먼저 시작을 했죠. 그 다음에 이제 밖에 있던 사람들을 붙여가지고 그렇게 시도를 했던 거고 이제 이번에는 뭐 저는 사실 뭐 질적으로는 큰 차이 없다고 보는데 엇박지나 매치났다. 네, 근데 순서의 차이라고 보는데 이번에는 민주당 사람들이 막 만드는 게 아니라 지금 이미 이제 새진보 연합이라고 해서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 열린민주당, 친민주당 소수 정당들이 이미 연합 정당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기에 사람을 보내는 형식으로 그렇게 바뀌지 않을까. 자, 그러니까 옛날에는 분사의 형식을 취했다면 이번에는 이제 하청 기업을 잡아가지고 아웃소싱하면서 이제 본사 직원 어느 정도 파견하는 이 형식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궁금한 게 생겼어요. 그럼 이제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고민할 것 같아요. 뭐 용해인 의원이 이끄는 새진보연합은 그렇다 하더라도 조국 신당, 송영길 신당 나오면 여기와는 어떻게 할 거냐? 같이 안 하죠. 아 그래요? 왜 그러냐면은 결국 준연동형을 선택한 것은 여론을 잡겠다는 뜻이에요. 어쨌거나 간에 중도나 또 야권 쪽에 여론을 찾기 위해서 방금 전에 김수민 평론가가 설명을 잘했는데 민주당과 그다음에 기본소득당이나 기타 정당과의 결합이에요. 연대되는 형태의 통합. 그래서 통합이라는 것을 강조하잖아요. 통합 비례정당이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건 비례대표니까 통합 비례정당이니까.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론에 역행될 수도 있는 그러니까 부작용 마이너스를 가져올 수 있는 이 조국 신당이나 송영길 신당 아직 뭐 구체화되지는 않았지만 이건 합하게 되면은 후폭풍이 엄청날 거예요. 그거는 못하는 거지. 이거는 민주당에서 현재까지 가시적으로는 어느 쪽을 선택할 거다라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조국 전 장관, 송영길 전 대표가 강성 지지층 사이에서는 이 소구력이 있고 있잖아요. 하지만 민주당 소극적 지지층부터 시작해서 바깥으로 나갈수록 이들이 끼는 것에 대해서 거부감이 크기 때문에 근데 민주당에서 여기에 대해서 가타부타 얘기를 한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저는 결국에 이거는 뭐가 정리가 될 거냐. 저는 송 전 대표는 이미 힘들다고 보고 이 비례정당에 끼우기가 아니 본인이 어차피 지금 구속이 돼 있으니까 지금 뭐 검찰개혁 정치검찰 해체당이라는 걸 추진을 하고 있는데 예, 그곳은 민주당에서도 부담스러울 거다.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는 오는 2월 8일에 재판이 있습니다.
이 재판에서 법정 구속이 되느냐 안 되느냐 요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구속은 안 되더라도 실형이 얼마나 나오느냐 이런 문제들이 결국에 이제 법정에서 결판이 날 것이고 근데 어쨌든 이거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사실 민주당이 그냥 후보를 안 내고 그리고 관여도 안 하는 이 선택도 있었습니다. 이거는 위성정당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근데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은 것은 일종 열린민주당 예전에 열린민주당도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예 그냥 관여를 안 하는 거죠. 누구든 그냥 뭐 윤석열 정권 심판에 해당하는 당은 어디든 찍어도 좋습니다라고 손을 떼버리는 방법도 있었는데 그렇게는 안 갔던 거죠. 그 이유는 뭐냐? 이 비례 명부가 어떻게 될지 또 여기에 어떤 사람들이 낄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통제해야겠다. 이 생각만큼은 분명한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에 이 대표가 이제 준위성정당이라고 부른 근데 실질적으로는 뭐 위성정당하고 똑같습니다만 그 길로 가고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민주당으로서는 이제 준연동형 준위성 정당이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민주당 성향의 후보자들을 많이 집어넣는 것이고 그리고 어쨌거나 간에 여론을 얻고서 한 명이라도 더 많이 당선될 수 있는 쪽으로 구성이 될 거예요. 그런 상황인데 문제는 사실 이 정의당이 난처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녹색 정의당이. 여기 녹색 정의당은 특전으로 가잖아요. 여기 원래는 들어가잖아. 이 정의당이 4년 전에 민생당과 같이 이걸 야심차게 추진한 게 준연동형이에요. 그때 심상정 당시에 대표였을 거예요. 이걸 해야 어떻게든 소수 정당이 국회에 더 많이 진입할 수 있다. 이 명분을 내세웠는데 민주당은 사실은 공수처를 만들고 싶어 했거든. 기억나실 거예요.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 그걸 위해서 일종의 이것도 민주당이 동시에 밀어붙였어요. 사실 명분은 별로 그렇게 뚜렷하지가 않았어. 그런데 지금 와서 이 만약에 녹색 정의당이 이 통합 비례 이 정당 연합에 참여를 한다 그러면은 지역구가 문제예요. 지역구에서 민주당 당선 가능성을 높이도록 아니 녹색 정의당이 협력을 해줘 그러면 좀 단일화를 하든지 후보를 내지 말든지 이것의 요구에 부딪힐 수밖에 없거든. 그러면 못하는 거지. 그래서 녹색 정의당은 제가 어제 물어봤어요. 김전우 공동대표한테 이 같이 하느냐 안 하느냐 좀 모르겠다 아직 고민이다. 그런데 되겠죠. 이 고민이라는 이유는 결국에는 통합 비례 이 연대로 가면은 녹색 정의당은 또 꼬마가 돼요. 꼬꼬마가 돼요.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게다가 지역구까지도 후보자를 독립적으로 못 내는 상황이 올 수도 있거든요. 이 민주당 좀 다수 의석 가도록 도와줘 이래버리면 난처해지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과적으로 녹색 정의당은 합류가 어려울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제3지대 정당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선거제 이렇게 된 게. 제3지대 정당 입장에서는 이제 연동형으로 하면서 위성정당이 없는 거에 비해서는 의석수가 줄어들겠죠. 근데 사실 지금 이 사태가 예견 불가능한 것은 아니었고 사실 제3지대 정당 입장에서는 병립형을 하든 연동형을 하든 그 의석수의 차이가 별로 없다. 우리나라는 어차피 비례대표 의석 비중이 작기 때문에 그게 뭐 원내교섭단체가 이것 때문에 되고 안 되고 정도의 수준은 아닌 거거든요. 그러면 일단은 그냥 가는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지역구가 소선거구제라고 하는 것이 더 큰 배경이고 요건이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근데 이제 정의당 같은 경우는 문제가 되는 것은 사실은 최근에 여론조사 결과들을 살펴보면 혹시 원내 진입이 안 되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상황에 또 처해져 있는 거라서 근데 또 그 통합 비례정당이 함께 하면 4년 전에 반대했던 그 위성정당이 함께 하는 거 아니냐 명분이 또 퇴색이 되는 거거든요. 이 사이에서 이제 좀 고난의 길을 가는 것 같습니다. 아니 재밌어서 이거 짧게 말씀 안 드릴 수가 없는데 재미없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저는 준연동형 때문에 빅텐트를 할 거예요. 왜 그러냐면 지금 준연동형이라는 게 유리해질 수도 있는 거거든. 왜냐하면 여기에서 표를 많이 받고 지역구에 당선자가 없으면 훨씬 더 늘어나요. 그렇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빅텐트를 만들면 소선구 제도에서 지역구 당선은 어렵지만 그래도 빅텐트를 했네. 우리가 제3의 선택지는 줘야겠네. 아예 비례정당을 한다. 그렇죠. 그런데 그건 적어도 빅텐트가 됐을 때 이야기예요. 유권자들이. 그래서는 준연동형 때문에 빅텐트를 할 가능성이 높다. 왜냐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태도도 좀 달라졌어요. 준연동형 발표되고 난 이후에는 약간 머리도 흥크러지면서 좀 해봐야 되나 이런 생각들을 하는 그런 발언들이 나와요. 툭툭. 그래서는 준연동형 때문에 빅텐트 될 가능성이 있다. 근데 갑자기 제가 왜 그랬냐면 거기 빅텐트 쳐가지고 비례정당 하면은
아유 비례대표 순번정하는 게 만만치 않겠어요. 워낙 각 정파에 네임도 있는 근데 사람들이. 저는 준연동형을 해도 위성정당을 내면 병립형하고 같기 때문에 저는 빅텐트를 유도하는 게 준연동형보다는 3% 룰이라고 봐요. 3% 지지율이 안 되면 그 정당의 비례대표 득표는 다 사표가 되잖아요. 그럴 바에는 다 긁어 모으자. 조금이라도 더 모아서 가자는 것도 있을 거라고 봅니다. 자 오늘의 여론조사 배 소장. 네. 대통령 지지율이 9개월 만에 총선을 2달 앞두고 그렇습니다. 30%가 붕괴됐어요. 이게 어떤 분들은 한국 갤럽이라고 그러고 어떤 분들은 한국 갈렙 그러는데 갤럽이 맞고요. 누가 그래요? 뭐 쓸데없는 얘기를 처음 듣는 오늘 소개해드리는 얘기인데. 모든 조사는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네. 한국갤럽이 자체 조사로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실시한 조사 결과가 있는데 무선 가상번호 전화 면접 조사입니다. 이 결과를 보면 대통령 긍정평가 29%, 29. 그다음에 부정평가는 이거구나 지금. 63%예요. 이게 29% 앞에 숫자가 2자가 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보통은 30과 2구는 1% 차이밖에 안 되지만 그렇죠. 대통령실이나 국민의힘에게는 좀 되게 아프게 다가오는 거예요. 숫자가 게다가 있으니까. 이제 내일 대통령의 4일 녹화된 이 대면 회담 내용이 내일 이제 공개되는데 이게 정말 일종의 내일 어떤 현상을 일으키냐에 정말 초미의 관심사예요. 자 그럼 그 얘기인 거죠. 내일 신년대담을 하고 설 연휴가 지나면 또 여론이 어떻게 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다시 돌리죠 갤럽에서. 그렇죠. 그게 또 이제 어떻게 되냐가 관건이구나. 근데 이게 짧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서울에서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20%대예요. 예. 인천 경기 마찬가지인데 연령대로 보면은 20대, 30대, 40대가 다 10%대예요. 이게 큰일 날 일이죠. 부산의 경우에는 울산, 경남은 긍정 36, 부정 50이에요. 그러니까 한동훈 위원장이 아무리 올리려고 해도 올렸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이러면은 이게 더 올릴 수가 없어요. 이게 이른바 우리 시간에 말씀드렸던 자이가르닉 현상. 이게 탁 가로막아 버리거든. 이른바 무슨 산이 용산과 팔공산이. 804 하셨네. 용산 804는 기억이 나는데 자이가르닉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그러니까 몇 번 더 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이제 요 상황이 돼버리기 때문에 내일 내용이 어떻게 되냐가 매우 중요한 거죠. 용산과 공천이었어요. 산 하나, 김문 하나. 그렇죠. 그거는 이제 용산 공천. 김공이죠. 김공. 김건희 그다음에 공천.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KBS 대담 이후에 3할 때 타자로 복귀하겠습니다. 자, 그 얘기 하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하기 전에 요거 하나 말씀드릴게요. 네. 다른 여론조사 하나 말씀드리죠. 리얼미터가 에너지경제신문 의뢰로 지난 29일부터 2일까지 조사한 결과 대통령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평가는 직전 조사보다 오차 범위 내인 1.1%포인트 오른 37.3%로 집계됐고 부정평가는 오차 범위 내인 0.6%포인트 내린 59.4%로 나타났다. 무선 97, 유선 3, ARS 방식이고 자세한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한번 보면 됩니다. 이게 뭐 예. 5일간 조사이기 때문에 어쨌든 리얼미터 조사는 기계적으로 이 등락이 소폭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윤 대통령 입장에서는 그래도 리얼미터가 리얼한 것 같아. 라고 생각하실 것 아니 같습니다. 오늘은 성대모사가 리얼하네. 오늘 좋은데? 리얼해. 자 그러면 대통령의 심정을 담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내일 대통령 그 신년 대담 네. 녹화 방송이 있어요. 그리고 바로 이제 하루 지나고 설 연휴입니다. 민심이 막 요동쳐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여론조사 돌리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예상. 대담 내용을 일단 봐야 되겠죠. 그럼 당연하죠. 네. 안 보고 맞춰야지 맞추는 거죠. 맞춰야 된다고요? 네. 저는 비슷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요? 네네. 왜냐하면은 이게 조금 구조적으로 하락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축적돼 있는 게 있잖아요. 대통령에 대해서 배우자 문제 지금 해결이 여의치 않다라고 하는 게 그러면 신년 대담에서 충분하게 얘기를 하기는 어려울 거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리고 뾰족한 해법이 안 나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좀 비슷한 수준이 아닐까 당분간은. 그 얘기는 김건희 여사의 어떤 해법에 대해서 획기적인 거를 아무도 생각하지 못한 강수를 던지지 않는 이상 그렇죠. 두 가지죠. 강수 아니면 뭔가 꾸준한 해결 의지, 지속적이고 계속 지켜보니까 그래도 어떻게든 하겠다라는 믿음을 주거나, 꾸준하거나 아니면 한 번에 좀 강하게 나가거나 이런 것이 필요하겠죠. 이게 이제 삼감 현상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삼감 현상인데 지지율은 한 1% 정도 갤럽 조사에서 반등될 수 위기감이죠. 29, 29 이건 안 되지. 이러면서 이제 지지층들이 결집하는 거 이제
공학적으로 결집하는 건 있을 수가 이게 이제 위기감이죠. 예. 감. 그다음에 이제 대담에서 노리는 거는 사실 중도층이나 또 MZ 세대는 파격감일 거예요. 예. 아 그래도 뭐 화끈하게 완전히 바꿔놓겠습니다. 그 정도로 나오면 모르겠는데 이건 누구예요? 누구세요? 아니 오늘 무슨 방금 그 목소리 누구예요? 파격감이고 네. 마지막에는 뭐냐면 이게 이제 일단 지지율이 더 올라가려면은 한동훈 위원장 쪽으로 무게추가 이제 옮겨가면서 해소감이 돼야 되는데 네. 이게 해소되기 쉽지가 않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주제 김수민 평론가. 네. 김경률 비대위원의 전격 불출마 선언. 이거 득실 따져보자고요. 윤 대통령이랑 용산 대통령실이랑 한 위원장이랑. 일단 갈등설이 더 커지는 것 같아요. 이렇게 되면. 오히려? 네. 그리고 이제 한간에서는 사실 대통령실이나 이쪽에서 바라는 거는 네. 반대다. 네, 그런 얘기 마포에 이왕 네. 이렇게 된 거 지역구 선거에 전력을 다하고 네. 대신에 비대위원은 내려놔라. 네. 이거라는 설도 있다면 네. 그게 그리고 진짜라면 네. 거꾸로 해버린 거니까 네. 반항한 것처럼 돼버리는 어허. 거잖아요. 네. 예. 그리고 이거 지금 실제로도 이렇게 해가지고 일단은 갈등이 일단락되었다. 네. 이렇게 잘 비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 그러면 앞으로 윤한 간의 어떤 그 긴장감은 네. 계속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영부인 문제에서는 사실 제가 봤을 때 양쪽에 큰 차이가 없어요. 도이치모터스 특권 네. 반대고 그리고 뭐 사과 정도 얘기한 네. 그것도 한동훈 위원장이 아니라 김경률 위원이 사과 얘기한 네. 것밖에 없는데 근데 앞으로는 공천이라는 새로운 갈등 소재가 또 올라올 겁니다. 이 상황에서 김경률 비대위원의 선택은 양쪽에 이제 계속해서 긴장감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뭐 김경률 비대위원은 그냥 이제 뉴스의 화제거리가 된 거고 사실 뭐 선거나 두 사람의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뭐 미미하다 이렇게 봐요. 김경률은 그냥 김경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건 김공이에요. 김공을 해결해야 돼.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부분 그다음에 공천 방향 이 주도권을 시스템 공천이라고 얘기하는데 영남 물갈이는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해요. 수시 영전이다. 예. 수도권은 시스템 공천, 예. 그다음에 영남은 전략 공천, 예. 수시 영전으로 가야죠. 알겠습니다. 내일 저녁에는 대통령 그 신년대담 녹화 방송이 있고 오전에는 한동훈 위원장 관훈 토론회가 또 생방이 있거든요. 두 사람이 아마 언론인들의 질문은 비슷한 질문일 거예요. 과연 어떻게 답을 하는지 답의 어떤 뉘앙 톤이 같을지 다를지. 목요일 아침에 우리가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예? 여도 타짜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배종찬 소장 김수민 평론가였어요.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